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 확대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중국산 무기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업인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 PTDI가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KF-21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KF-21 보라매는 인도네시아 국방산업의 10대 우선과제 중 하나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PTDI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부에서 현지 매체들과 만나 KF-21 개발은 공학, 제조, 설계 등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PTDI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KF-21 시제기 시험 비행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떠넘긴 분담금에 대해서는 투자금 납부나 재정적 의사결정은 PTDI 소관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는데요.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의 향방에 따라 인도네시아 기업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가 짊어져야 할 분담금을 나눠 납부하게 되면서 큰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와의 동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성능외적인 부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 KF-21 전투기이지만 그 성능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F-22 랩터를 닮은 스텔스기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내부 무장창 등 본격적인 스텔스 능력은 없기에 세미 스텔스기로 불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진행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 또 한 번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로 기존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진국들이 스텔스 전투기용 컨포멀 안테나의 해외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기에 도입이 불가능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과 일체화되도록 설계된 안테나로 기체 외부 돌출을 최소화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기체 표면에 부딪힌 후 산란되면서 반사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이를 통해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즉, 기존 무기체계에서 사용하던 통신 장비의 안테나 형상만 변경해도 스텔스 전투기 운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곧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보라매가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컨포멀 안테나는 무기체계 및 지휘통제체계 간의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현재 개념 연구가 진행 중인 6세대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이 기술 개발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KF-21 전투기 보라매 전투기 개발은 10여 년 전 수립한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로 미국의 F-35 전투기 개발 과정만 보더라도 초기 생산된 F-35A와 후속 기체 간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모델에서는 기체 허리 부분에 위성통신 안테나가 외부에 돌출되어 있었으나 이후 생산분에서는 컨포멀 안테나로 변경되었으며 기체 상부의 다양한 부품 역시 지속적인 개량을 거쳤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발전 과정이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KF-21 전투기 보라매가 초도 생산 단계에서 완전한 스텔스기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시각입니다. 세계 유일의 스텔스 전투기 생산국인 미국조차도 전투기를 개량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한국이 처음부터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기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기대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보라매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향후 개량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차세대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또한 이번 컨포멀 안테나 기술뿐만 아니라 스텔스 성능 강화를 위한 특수 도료의 내구성 및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텔스 전투기 기술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머지않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투기 설계와 제작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술의 핵심 요소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 자주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 말까지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 그리고 2030년대까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의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기와 무인기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두 번의 자체 개발에 성공한 컨포멀 안테나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조종사가 KF-21 전투기 무인 키트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스텔스 상태에서의 통신 중계 기능의 핵심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구나 기술은 산업기술이 함께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를 연구하며 생산까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 속에서 한국의 정밀기계 산업, 전기, 전자, 통신기술, 재료산업들과 다양한 상호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람의 사업을 국내 공군 170대 생산에 그치지 않고 5세대를 넘어 6세대로의 후속 개량이나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시장을 활로를 열어 인프라 등의 핵심 자산을 선순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비행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게 되며 KF-21 개량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투기가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엔진 국산화입니다. 최근 전투기 엔진 개발 분야에서의 성과는 가히 혁신적이라 할 만합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조차도 점차 성과를 보이며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을 항공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려줄 핵심 요소인 엔진 개발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하여 항공 엔진 독립을 목표로 대대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1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제약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는 K9 자주포에 장착된 MTU 엔진이 독일의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UAE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도 독일 측의 반대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독자적으로 10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며 K9 자주포에 장착했고 덕분에 이제 독일의 간섭 없이 자주포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차 엔진 개발에 이어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설계를 바탕으로 항공기 엔진의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가스터빈 기술의 강자로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개발에 합류하면서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투기 엔진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회전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가스터빈 발전 기술과 원리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와 두산은 최근 국방과 항연구소가 주도하는 첨단 엔진 개발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 해당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제는 본격적인 연구 개발 단계로 진입하여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화와 정밀한 터빈 기술을 갖춘 두산이 협력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제트 엔진 지상 시험은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될 예정이며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점진적으로 확장해가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목표로 하는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이나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뛰어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지닌 제트 엔진을 한국은 2030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와 블록3를 개발하는 2030년 초반까지 램제트 엔진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이를 보람에 전투기에 장착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이 목표로 하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이는 중국의 전투기 엔진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KF-21 전투기 블록2는 고성능 열탐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이 엔진 배기 노즐부에 적용된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엔진 배기 온도를 낮추고 저피탐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원형 노즐 대신 여러 개의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노즐을 채택하여 적의 탐지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산 엔진의 시험 가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추진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온전하고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이 항공엔진 제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초반에는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면 유인기를 사용하여 한국산 제트 엔진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고성능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추중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비의 줄임말로 전투기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추중비가 2를 넘는 엔진의 경우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KF-21 보라매의 추중비는 대략 1.2 정도입니다.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에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이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또한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한 발 한 발 항공방산에 놀라운 발자취를 남기자 해외 외신의 관심도 대단합니다. 얼마 전 미국 CNN에서 대한민국 방산무기 수출에 대한 특집 보도를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의 발전에 대해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산 전술항공기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 방산업계가 5위권 안에 안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수출 규모와 군사력 분야를 보자면 100여 년 전부터 첨단 전술 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을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탐내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6대의 시험기체들이 연속적으로 비행을 하며 이륙과 착륙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는지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대한 3가지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공 1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700km 안팎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4001대를 벗어나 서해와 남해, 동해, 상공 등 비교적 먼 곳을 비행하며 순조로운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종속국에서 벗어나 모든 무기 플랫폼 국산화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추가 생산 라인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을 9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가동률이 80% 절반 이상 수준의 운영 유지비를 갖추는데 성공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300대 이외에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파스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증가시켜 10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 라인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추가적인 발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F-21 전투기 생산이 완벽히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KF-16 전투기가 퇴역하며 약 40년간 운용돼 노후화된 전투기에 대체 전투기를 생각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KF-21 실전 배치와 맞물려 많은 노후화된 전투기체를 가진 국가들의
전투기 교체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2030년을 기준으로 5에서 10년 전후를 보더라도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가성비를 갖춘 전투기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전투기들을 대체할 유일한 대체 모델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 많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 전투기가 존재하겠지만 F-35 전투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F-35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은 불안합니다. 또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군에게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KF-21 전투기가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KF-21 전투기가 출시될 때쯤이면 미국산 F-35 전투기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KF-21 전투기 가격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을 달리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는 7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향후 몇 년 뒤에는 F-35 전투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 전투기를 살펴본다면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많은 미국산 무기들은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상정된 요구 조건을 보았을 때 가격은 명목상이며 결과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공군은 보잉으로부터 F-15K 전투기 개량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F-15K 한 대가 업그레이드 되는 비용이 KF-21 전투기 한 대 구매 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F-35 전투기의 추가적 결함과 천정부지로 뛰는 운영유지비가 각국에 알려지며 캐나다처럼 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F-35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하락하며 F-35 전투기의 양산 가격조차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간 한국이 당당히 판매했던 T-50과 FA-50입니다. 한국은 해당 전투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을 주로 겨냥하여 생산량과 가격 운영 유지비를 장점으로 삼아 해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의 요구대로 스펙이 완성될 시 시장 판매 잠재력은 500대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스스로 수출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특이한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러시아와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적대관계를 가진 국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원만함은 한국산 무기 구매의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저렴하고 실속 없고 언제나 카탈로그에 허위 스펙을 기재하며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까지 받아야 하는 중국 무기와 실로 비교됩니다. 특히 비교되는 기술력은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에 적용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이란 2000분의 1인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미래형 전투기 조립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전투기 조립 방식 중 가장 최신형의 스마트 팩토리 최첨단 기술력입니다. 이러한 전투기 생산 라인인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는 물론이고 한국형 수송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립 방식은 디지털 형식으로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위치를 잡아가는 초정밀 시스템인 만큼 기존 사람이 해오던 방식과 달리 조립 공정기간이 2.5일로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은 항공기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분야 최고의 선두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생산력이 뛰어난지 몸소 실감시켜주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전 기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KF-21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구매 제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KF-21 전투기의 개발 비용을 모두 갚지 않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도 한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는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카타르, 한국처럼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스페인, T-50 운영에 만족한 태국과 필리핀,
한국 방산 무기의 최상의 만족도를 보인 유럽연합 중 한국산 전투기를 수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이어 가장 큰 무기 시장 고객인 중동 국가들과 테자스 사업이 만족스럽지 않은 인도 공군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대되는 구매 지역은 바로 중동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입니다. 중동 국가는 무기의 국적과 상관없이 물량을 늘리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며 단순한 물량 늘리기에 무기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석유 자금도 보유하고 있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KF-21 전투기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